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각의 상황에 따른 프로토콜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프로토콜과 코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들을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프로토콜들을 쓴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RTSP가 있습니다. RTSP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조새 같은 역할이죠. RTSP는 IETF에서 무려 1996년도에 발표한 프로토콜입니다. 말 그대로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RTSP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RTSP가 나오기 이전에는 인터넷상에서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5분짜리 비디오를 보려면 5분짜리 비디오를 다 다운로드한 다음에 다운로드가 끝나야 그 비디오를 재생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스마트폰에서 움짤이라고 하는 GIF를 보실 때 GIF 로딩이 다 끝나야지만 영상을 재생해 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밖에 비디오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비디오를 보려면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다운로드한 다음에 재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끊기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중간에 타임라인을 딱 찍기만 하면 영상이 재생되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RTS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RTSP가 등장한 다음서부터 아주 신세계가 열리게 됐죠. 중간중간 탐색도 할 수 있었고요. 응답 속도도 아주 빨랐거든요. 아직도 CCTV 같은 경우에는 RTS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비디오를 전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온 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많습니다. 화질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서버를 운영하기가 아주 지랄맞다는 점에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2009년도에 매크로미디어라는 데서 RTMP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브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을 발표하게 됩니다. RTMP는 리얼타임 메시징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이 바로 RTMP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게 바로 RTMP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낼 때 RTM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야만 생방송 비디오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RTMP를 개발한 매크로미디어라는 회사가 어도비로 인수 합병이 되면서 RTMP는 어도비 플래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비디오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RTMP를 이용해서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도비가 플래시를 2020년도에 완전히 지원 중단을 하면서 보안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높은 호환성과 범용성 때문에 RTMP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규격이기 때문에 HEVC 같은 최신의 비디오 코덱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이에요. RTMP가 등장하게 된 게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IT 업계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데요. 10년이면 정말로 옛날이죠. 그래서 나온 지 오래된 규격이라는 것, 최신의 비디오 코덱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 보안 이슈가 발생된다는 것, 암호 전송이 안 된다는 것, 이런 점들 때문에 새로운 전송 프로토콜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서 RTMP를 통해서만 라이브 비디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RTMP나 RTSP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 비디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RT입니다. SRT는 RTMP, RTSP의 장점은 그대로 이어받고 단점은 해소한 최신의 라이브 비디오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SRT는 하이비전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었고요. 2012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2017년에 완전 공개 형식으로 프로토콜을 오픈했습니다. SRT는 Secure Reliable Transpor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대로 특징이 들어가 있죠. 보안이 잘 되고 신뢰성 있는 전송이 가능한, 그러니까 영상이 깨지지 않는 전송 방식이다라는 게 SRT의 특징이 됩니다. RTMP나 RTSP 같은 경우가 데이터를 날려버리고 내가 보냈으니까 뭐 끝! 이렇게 무책임한 반면에 SRT는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꼼꼼히 검수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너 1번 받았니? 라고 꼭 물어봐요. 상대방에서 나 1번 받았어 라는 응답이 온 다음에야 2번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2번 받았니? 라고 물어보고 2번 받았어 라는 응답이 오면 3번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1번 받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1번? 나 1번 안 받았는데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뭐가 잘못됐네. 여기 1번 다시 받아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SRT라는 프로토콜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높은 안정성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고요. 또 SRT는 전송에 암호를 걸어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한 방송국이나 군사용 같은 데서는 SRT 프로토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SRT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강좌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RT를 지원하는 다양한 하드웨어들과 전송하는 방식들, 실제 SRT 세팅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현재 방송사에서는 SNG, 그러니까 위성 전송을 대체할 용도로 이 SRT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SRT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SRT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성에도 아직까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게 SRT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이비전이라고 하는 단일 회사에서 SRT를 전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SRT 제품들끼리 서로 호환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디브니스트에서도 프로 SRT나 브릿지 라이브 같은 뛰어난 SRT 하드웨어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도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화질 그리고 낮은 딜레이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차세대의 전송 프로토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요.